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친구 크리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져가지고 주말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업이 좀 우선이다 보니까 주식이 저는 본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요. 주식을 주식만 전문으로 하는 뭐 투자자도 아니다 보니까 아무쪼록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올릴 수 있다면 올릴 것이고, 저도 앞으로 이 유튜브를 뭐 한 6개월, 1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겠습니다. 19일 날에 이제 코스닥이 2%가 넘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반등을 좀 바랬지만 오늘도 완전 개파락으로 내려가더니 오늘 또 지지부진했죠. 거의 0.78% 마이너스 1%가 내려가면서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장중에는 거의 그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조금 코스닥 시장에 충격도 살짝 왔었습니다. 바이오 테마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밀린 느낌입니다. 그 셀트리온 종목을 보면은 셀트리온 일단 헬스케어로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봐도 정말 오버슈팅처럼 여기 위에서 급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꼭 상한가가 아니어도 평상시의 모습보다 봤을 때 그 제가 주식 그 동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 상한가를 가가지고 오버슈팅이다, 뭐 피날레를 찍었다, 그리고 불꽃놀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있는데요. 이건 상한가를 간 건 아니지만 보십시오. 여기서는 9월 달에는 잔잔하게 올랐어요. 올 때도 얘는 많이 올라봤자 10%, 12%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쵸? 근데 막판 내가지고 막 20%, 18%, 15%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 봉을 보면은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여기도 12% 되지만 이 길이가 더 길어졌죠. 뭐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길 수는 있지만 비교적 여기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오버슈팅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도 나는 요 정도면은 그래도 한 13만원 부근에서는 좀 반등을 주길 바랬고, 아무리 못해도 어제 종가 끝났을 때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까지 밀리는 걸 보면서 와, 너무 많이 밀린다. 그래서 오늘 좀 저도 여기에 조금 물려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오버슈팅이라 생각해서 조금 보수적으로는 대응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물려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아남전자하고 이렇게 셀트리온 형제들 조금 갖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 조정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수를 보면서 올라갑니다. 너무 올라갑니다. 지수 하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급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염려하였고 예상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상했던 물량보다 내가 그래서 물려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물리게 된다면 좀 이번 기회로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이 물렸다라는 기준은 만약에 내일 또 내려가더라도 좀 심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와, 너무 후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 진짜 마지막이다 제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과하게 된 거죠. 과한 거죠. 음, 이 생,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한 위험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수가 또 내려가더라도 이번 지수 시장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2018년도가 끝날 때까지는 결국에는 바이오주가 주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LB라는 제2의 신라젠의 종목이 뭐 꼭 HLB는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종목들이 또다시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이끌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네이처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지만 또 제2의 신라젠이 나오면서 또다시 바이오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물렸다고 해도 뭐 물을 타면은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만약에 지금 손절을 해도 괜찮으신 분들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높게 잡아갖고 14만원이다, 13만원이다. 근데도 지금 손절한다. 이런 건 어차피 손절의 의미가 없거든요. 네, 손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버티시는 것을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조금 버티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궁금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주식 할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많이 물렸거든요. 많이 물려가지고 주식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말 안 해줍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그런 거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은 손절하셔야죠. 손절하면 날라가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개인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말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욕이 될 수 있는 말, 주식 투자할 때도 뭐 투자하란 말, 어떤 종목 말 안 해주잖아요. 왜냐면은 잘 돼야 본전이고 안 되면 손해니까 그런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저는 지수가 올라갈 거니까 이걸 버텨야 된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 물려 있으니까요. 음,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잘못되면요, 완전히 시장에서 완전 퇴출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달에 일단 이번 달 수익이 지금 좀 더 많이 하락해도 이번 달 수익이 좀 나아지고 좀 제하더라도 이번 달에는 본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손실 구간이다, 근데 이번 달에 손실 많았다, 그러면 저도 심리적으로 아마 많이 위축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팁을 이제는 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바이오주가 밀려가지고 셀트리온 애들이 밀려가지고 지수가 안 좋으면은 사실 다른 테마주도 밀립니다. 다른 테마들도 이게 지수가 한 0.5면 괜찮아, 0. 마이너스 0.5 정도 괜찮아도 1%, 2% 가까이 내려가면은 다른 테마도 많이 밀려요. 근데 꼭 이 바이오, 그동안 바이오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고 테마를 이끌어가지고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하락할 때는 바이오 테마가 아닌 다른 종목들, 바이오보다는 조금 덜 받은 놈들, 그런 놈들을 매수하면은 반등할 때 반등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였으면은 그 블록체인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테마를 기억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도 바이오주가 주가 되어서 올라갈 시 급락이 나오면 바이오 테마가 무너지니까 급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테마가 완전 곡소리가 나면은 바이오 테마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테마를 공략해보자, 이게 좀 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은 셀트리온 형제가 좀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남전자는, 제가 좋아하는 아남전자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남전자를 먼저 보면요, 아남전자 이거 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눌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걸 많이 안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박스권을 뚫어낸다면은 좀 한 번에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소량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대장, 오늘 보니까 블록체인 대장주가 이거 드림 시큐리티 같습니다. 얘가 아마 대장주 같거든요. 그리고 그 5G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드림 시큐리티가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지금 한 5,300원 부근에 또 온다면은, 요 부근에 온다면은 매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타점은 5,300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시간으로 올라왔을 때 그냥 던져 팔아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만큼 내려온다면 저는 너무나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면은 안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가면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눌림 매매만 좀 할 줄 알아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기간 매수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왜냐면은 앞으로 정책에 따라 가지고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그 정책의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을 우리보다는 개미들보다는 기관이 먼저 알고 선침해할 거기 때문에 기관이 뭘 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것은 KRX 300 종목 중에서 코스닥 83 종목 중에서 한번 골라보자 했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오늘도 한번 기관 매매를 한 것을 보면은 오늘은 셀트리온은 이제 2월달에 코스피로 넘어가니까 빼고요. 오늘도 여전히 CJ ENM이 또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이것도 보면은 지금 기간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CJ ENM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는 이 쌍봉을 만들면서 뭐 죽나? 좀 차트 모양이 안 좋은데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만들고 이렇게 빡 빠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좀 CJNM이랑 그리고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는 정책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태우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마음으로 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도 지수가 밀린다 한다면은 이 코덱스 있거든요. 코덱스 코스닥, 이 코스닥 종목을 조금 매집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고 저에게 정말 좋은, 정말 재밌고 좋은 돈벌이도 되거든요. 추가적인 수입도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한다라고 글 적어 주신 분들 정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